자, 야민정음에 대한 실예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제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팔도 비빔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요, 디자인을요, 이렇게 해서 출시를 했더니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읽었느냐, 멀리서 한번 봐주세요. 그럼 어떻게 읽게 되냐면요, 팔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언뜻 보면 괄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에 제목을 보시게 되면 비빔면으로 읽어야 되는데 네냄띤. 자, 보이시나요? 야민정음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대로 읽는 거를 어떡합니까? 그쵸? 이건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특히 MZ 세대들은요, 이 팔도 비빔면을 먹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야, 편의점에 가서 괄도 네냄띤 좀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자, 그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는 것. 우리도요, 그러면 네냄띤 한 그릇 먹을까? 네, 추출한데, 네, 그러면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면 돼요. 야민정음입니다. 이게 더 유명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TV에서요, 문제를 냈는데, 추리 퀴즈예요. 대기업 그룹의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살인을 당했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벽에 글을 남깁니다. 바로 이거예요. 쌍디귿의 뚜의 미음의 뜨뜨. 과연 이렇게 다잉 메시지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범인은 누구일까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1번 비서, 2번 친한 비빔밥 가게 사장님, 3번 자신의 아들, 4번 친한 고깃집 주인, 5번 아내. 자, 범인은 누구일까요? 빠밤! 네, 바로 답은 2번입니다. 친한 비빔밥 가게 사장님이 범인이었어요. 왜, 어떻게 해서 비빔밥 사장님이 범인이었을까? 쌍디귿 뚜 미음 뜨뜨.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를 맞춰보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이 글자를요, 가로로 보지 마시고요, 왼쪽으로 돌려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보세요. 자, 야민정음입니다. 가만히 멀리 떨어져서 봐주세요. 첫 번째 글자가요, 비로 보이시나요? 두 번째가요, 넓게 밑으로 빔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게 밥으로 보이시면 돼요. 비빔밥 보이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비읍이에요. 비, 여기까지가 비,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넓게 보셔야 돼. 빔, 이게 비읍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이고요. 마지막 밥자 보이시나요? 밥? 바에다가 비읍 받침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잉 메시지를 세로로 썼는데 이제 이게 가로로 보였기 때문에 쌍디귿의 뚜의 미음의 뜨뜨 이렇게 보였다 이겁니다. 자, 대단하죠, 그쵸? 자, 이게 바로 야민정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이걸 공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댕댕이 설명하다가 제가 야민정음으로 빠졌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오늘 공부하시면서 야민정음이 뭔지 알아두셨으면 좋죠. 네, 댕댕이가 뭔지 알아두시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띵작, 띵원, 띵곡이 뭔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냄띤, 그럼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째 퀴즈. 댕댕이, 멍멍이에게도 지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빠밤! 네, 있습니다. 답은 동그라미인데요. 5인데 표현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댕댕이한테요,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손이 없죠. 얘네들은 다 발이거든요. 발인데 자꾸 손. 그러니까 걔가 못 알아듣고 손을 안 주는 겁니다. 손 그랬는데 아빠를 탁 내밀면 걔는 약간 무식한 거예요. 그 걔가. 손이 어디 있어요, 강아지들한테. 제가 저기 버스 타고 가다가 어떤 그 할머니께서 앞문으로 내리시려고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할머니, 뒤로 내려요. 뒷문. 앞으로 내리지 말고 뒷문으로 내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시니까
뒷문으로 가지를 못하시고 끝내 앞문으로 내리시려고 자꾸 쭈뼛쭈뼛 하시는데 기사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뒷문으로 가시라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네, 한마디 했습니다. 아저씨, 솔직히 말해서 버스의 앞문 뒷문이 어딨어요? 다 옆문이지. 네,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니 옆에 아저씨가 그러네 버스는 다 옆문이지.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기사 아저씨도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자,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도요, 댕댕이도 사실 발이죠, 발. 네, 그럼 발문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요, 댕댕이한테는요 아주 특이하게도 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문이 있다면요, 강아지들에게는요 코주름, 바로 비문, 코비자에다가 네, 그 무늬 문자를 써서 네, 지문 문자죠. 그래서 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모든 강아지들은요 코주름이 다 다르다고 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은 지문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을 하고요, 댕댕이들은 코주름, 바로 비문으로 네, 파악을 합니다. 당연히 코에 그 지문이 있다라고 그래서 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요 그 강아지의 코를 찍어요. 네,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번에 나타나게 되죠. 자, 지문을 영어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문을 영어로 네, fingerprint라고 합니다. finger라는 말은 손가락이죠. print라는 말은 인쇄 또는 그 종이로 출력해내는 거 또는 자국,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ingerprint, 손가락 프린트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fingerprint, 지문입니다. 그러면은요, 풋프린트는 뭘까요? 풋프린트, 발 프린트는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 빠밤, 네, 바로 발자국입니다. 네, 발문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발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 풋프린트는 발자국이라는 단어도 추가해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왜 개는 도그잖아요. 개는 도그고 그 도그의 새끼, 개의 새끼, 네, 의를 붙여야 돼요. 강아지라는 말은 네, 영어로 무엇일까? 네, 바로 퍼피입니다. P-U-P-P-Y. 그래서 사람에게는 핑거프린트가 있다면 퍼피들에게는요 코주름, 코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 N-O-S-E를 쓰고 nose를 씁니다. nose, 그 다음에 주름, 옛날에 공부하셨던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W-R-I-N-K-L-E-S를 쓰시고요. 자, 읽어볼까요? nose wrinkles, 코주름, 코주름을 뭐라고 할까요? 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문을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nose wrinkles라고 해요. 그렇다면 nose wrinkles의 뜻은 뭘까요? 비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말의 표현을 정확하게 같이 알아두시고요.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지만 영어로는 nose wrinkles라고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fingerprint가 있다면 퍼피들에게는 nose wrinkles, 바로 비문이 있다라고 자꾸 연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은요,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를 하죠. 강아지도요, 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강아지의 신원과 보호자 정보를 알 수 있는 동물 등록번호가 만들어져서 국가가 관리하게 됩니다. 밑에 반려동물 등록증이라고 보이시죠? 네, 이름 나오고 리코라고 나오고 품종은 믹스다, 잡종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암컷, 네. 믹스 그러면 이제 섞었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 중성화 수술을 했고 생년월일 언제고 연락처, 그 다음에 보호자 홍길동, 주소까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댕댕이에게도 지문이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출생신고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출생이라는 말은 태어났다라는 뜻이니까 우리 happy birthday라고 할 때 birth, B-I-R-T-H 그 다음에 신고라는 뜻, 등록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좀 깁니다. R-E-G-I-S-T-R-A-T-I-O-N을 쓰시고 읽어볼까요? registration, registration, birth registration, birth registration 그러면 출생 신고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연습해 주세요. birth registration. registration이란 말은 신고, 등록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민등록 등본은 영어로 무엇일까? 아, 굉장히 깁니다. 자, 제가 오프라인 때는 이거 너무 길고 시간도 없어서요. 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노트에다가 잘 쓰셔서 여러 번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민이라는 말은 거주자라는 뜻이에요. 거주하는 사람, 서식하는 사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영어로요. R-E-S-I-D-E-N-T 라고 쓰시고 자, 읽어볼까요? resident, resident 이 거주하는 사람, 네, 주민이라는 뜻이고 아까 등록을 영어로 registr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registration을 알고 계시면 네, resident만 앞에 있는 단어만 알고 계셔서 좀 더 쉽게 가실 수 있는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등본이 영어로 뭐냐라고 했을 때요. 카피를 씁니다. 카피라는 단어는 우리는 복사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복사가 영어로 뭐예요? 그럼 카피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등본은 영어로 뭡니까? 그런데 카피가 안 나오시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등본이라고 했을 뿐이지 영어로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영어가 더 쉽고요. 영어가 세계의 공통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네. 그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Resident Registration Copy, Resident Registration Copy. 자, 신원과 신분은 아주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I-D-E-N-T-I-F-I-C-A-T-I-O-N. 자, 읽어볼까요?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네. 실제 발음은 identification 이렇게 읽거든요. identification 이렇게 읽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알파벳 두 개 I하고 D만 따서 ID라고 합니다. 인터넷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셔야지 로그인이 가능하시죠. 그때 아이디가 바로 identification의 약자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뒤에다가 카드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될까요? identification card 또는 ID card. 그러면 바로 네,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라는 영어가 됩니다. 만만치 않죠. 길어서. 그래서 외국에서도요 ID card라고 아주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해요. Please show me your ID card please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네, ID card please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영어로 뭔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호자, 수호자를 영어로요 Guardian을 쓰시고 guardian이라고 합니다. guardian. 네, 이게 보호자, 수호자라는 뜻인데요. 모든 사람들한테는요 그 왜 우리 수호천사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특히 아기들한테는요 신께서 보내주신 수호천사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수호천사의 숫자보다요 아기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신께서 수호천사들의 숫자로만은 아이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호천사들을 물리시고 대신 보내준 그 하나님의 사자, 신의 사자, 네, 또 부처님의 사자, 네, 어쨌든 신의 그 천사를 대신 수호천사를 가디언 엔젤을 대신할 존재를 보내주셨으니 그게 누구일까요? 빠밤, 네, 바로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시죠? 근데 제가 동심 파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신께서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이 키우기, 육아가요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아이를 키우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힘든 일을 연약한 여자에게 시켰다는 것 자체가 저는요, 네, 이게 신의 아빠까지도 필요해요. 근데 아빠까지도 힘듭니다. 애 하나 보기가 정말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것이. 네, 그래서 저는요, 신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자신의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그 맡은 사물을요, 책임지지 않고 내다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수호천사는 초능력자들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숨만 쉬고 손가락만 이렇게 딱만 해도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엄마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네, 얼마나 힘들면은 아빠까지 동원을 했는데 아빠까지도 애 하나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네, 저는요, 신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신께서도 저한테 미안하다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럼 미안하시면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그래서 인간 엄마들에게 내가 선물을 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바로요, 망각이라는 겁니다. 힘든 걸 잊어버려요. 첫째 애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요, 또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도 낳기 힘들고 첫째도 키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또 낳아. 네. 그래서 망각은요, 신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영어 단어 공부하시면 돌아서면 까먹으시죠? 망각되시죠? 그거 신의 선물입니다.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까먹으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줄 미션이다. 네, 박수 칩니다.